사직동 토박이가 읽어주는 롯데 이야기 룩겜미 사직동 야구 해설 안녕하십니까 우피입니다. 네, 사실 좋은 얘기를 먼저 할 것인가 안 좋은 얘기를 먼저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좋은 얘기를 먼저 하고 안 좋은 얘기를 먼저 하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세 가지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는 드디어 스트레일리가 웃었습니다. 59일 만에 승리를 추가하면서 정말 사실 보는 사람이 다 안타까울 정도의 그런 불운들이 계속 끼어졌는데 오랜만에 타선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실 도움이라고 말하는 게 적합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타선이 거의 2달 만에 일을 하면서 드디어 2승을 거두었고 참 충격적인 게 이 페이스면 시즌 5승 페이스더라고요. 참 아무튼 계속해서 승리를 이제 좀 연승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이제 7월 7일 경기죠. 그러니까 오늘이 지금 7월 8일 경기 녹화가 지금 7월 9일에 진행을 하고 있어서 7월 8일 경기에서 이대호 선수가 시즌 10호 홈런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17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달성을 했어요. 이제 한미 리그 17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달성을 했고 이 기록은 이제 한국 타자 중엔 최초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리그에서도 17년 연속을 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대기록을 달성을 했는데 또 이런 기록 얘기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안 좋은 얘기가 제발 틀렸길 바라는 허문회 감독 지지 철회 선언입니다. 제가 꾸준히 이제 허문회 감독이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그래도 잘 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믿음이 7월 7일 경기를 보고 깨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지지 철회 선언을 다시 철회하는 일이 일어나는 게 가장 베스트겠고 제가 틀렸습니다. 허문회 감독이 다시 잘하네라고 하기를 정말 바라지만은 7월 7일 경기 운영을 보고서는 도저히 더 이상은 지지를 할 수가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선수 기용이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좀 지적을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7월 7일 경기는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도 감독 때문에 졌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경기였기 때문에 사실 선수들이 진짜 열심히 잘했거든요. 선수들이 거의 멱살 잡고 이기게 해주려고 했는데 감독이 스스로 지게 만든 수준의 경기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짚으면서 얘기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웃었다 스트레일리부터 얘기를 해볼 텐데 8일 하나전에서 6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참으로 오랜만에 59일 만에 승리를 거두었는데 사실 이날 경기도 솔직히 상대팀이 하나가 아니었으면 이겼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긴 했어요. 왜냐면 상대팀의 미숙한 수비에서 좀 기인해서 낸 득점이 석점 정도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상쾌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개인적으로 경기를 쭉 지켜보면서. 근데 그래도 일단 이겼으니까 그나마 참 다행이지 않았나 싶고 그 전날 최악의 패배였는데 그거를 좀 딛고 다행히 좀 만회를 해서 그건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이날 경기 투구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7이닝 동안 103개의 공을 던지면서 7삼진 4피안타 무실점으로 쾌투를 선보였고 뭐 상대 또 하나 더 에이스 손포이드 선수가 나왔는데 뭐 밀리지 않고 이런 표현이 아니고 뭐 훨씬 더 좋은 투구를 보이면서 상대 타자들을 공략을 했고 최고 148km의 직구 52개, 슬라이더 42개, 체인지업 5개, 커브 4개를 구사를 했고 힘있는 직구와 날카로운 슬라이더가 위력을 발휘를 했어요. 그래서 스트레일리 선수의 슬라이더의 특이한 점은 스피드는 좀 느리지만은 대전의 이제 궤적이나 변화의 폭이 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직구와의 그런 구속 차이가 많이 나면서 상대 타자들을 많이 현혹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그립이 보통의 슬라이더와 좀 다르다고 해요. 어제 이제 심수창 해설위원이 직접 보여주면서 그런 거 제가 봤는데 보통 슬라이더는 손가락을 이렇게 딱 붙이기보다는 약간 떼서 던진다고 하는데 스트레일리 선수 딱 붙여서 던지면서 약간 특이한 스타일로 던지는 게 스트레일리 선수만의 슬라이더를 완성하는 그런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일단 뭐 어제 경기에서도 그런 어려운 점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위기마다 이제 삼진을 이끌어내면서 위기를 잘 탈출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굉장한 불운의 아이콘이었습니다. 8위 등판 전까지 11경기에서 2.45점의 득점 지원만을 받으면서 사실 무실점을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그런 득점 지원을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겼던 경기가 5월 10일 SK전 이후로 승리가 없었는데 7월 7일에 승리를 추가하면서 다행히 이제 추가를 했고 그동안 굉장히 잘했는데도 7경기 동안 또 승패가 없이 계속해서 경기가 진행이 됐고 이 노디치전 7경기 동안은 평균 6이닝 이상 좋아하고 7경기 동안 46삼진 잡았는데도 자책점이 10점밖에 안 됐는데도 승리를 수확을 못했고 사실 이 레일리라는 이름에서 나오는 이 불운의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다행히 이번에 벗어나면서 했고 스트레일리 선수가 현재까지 그러니까 지금 9일까지
12경기에서 2.29의 평균 자책점, 6번의 퀄리티 스타트, 1.03의 WHIP, 그러니까 이닝당 평균 출루 허용률을 기록하면서 거의 뭐 최고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승리가 2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불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 7월 8일의 승리를 기점으로 조금 이제 연승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사실 뭐 기록으로 보면 이보다 잘할 수가 없거든요. 더 잘할 수가 없는데 좀 타자들이 이제 좀 힘을 냈으면 좋겠고, 이날 경기를 끝내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경기 전 타자들을 위해서 커피를 준비했다. 커피 마시고 힘내자는 의미였다. 운이 좋았는지 초반부터 점수가 났다며 타자들이 득점을 내는 건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타자들이 제 역할을 해줄 것이라 믿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이 내용 인터뷰한 거 보면서 느낀 게, 이 커피 샀다라는 얘기에 굉장히 많은 게 좀 남겨있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웃으면서 좋게 얘기는 했는데 오죽했으면 내가 커피까지 사야 되겠냐 이놈들아 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어느 정도 그 경지를 넘어선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아무튼 이 빠따 놈들아 제발 이래라 이런 메시지를 저는 좀 들렸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듣고 열심히 좀 일을 했으면 좋겠고, 그 뒤에 이어진 인터뷰에서 개인 승리도 좋지만 팀 승리에 도움이 된 것은 의미가 있다. 선발 투수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고 팀이 이길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 그동안 승운이 따르지 않았지만은 야구는 매 경기 새롭게 시작이 된다. 지나간 것은 의미 없고 빨리 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 최대한 오래 마운드를 지키기 위해서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굉장히 마인드가 좋은 선수라는 걸 항상 알 수가 있는데, 아무리 사람이 마인드가 좋고 심성이 고운 사람이지언정 이 정도로 불운이 계속되면 사람 기분이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게 사실 좀 나타났는데 8위 경기에서는 뭐 피칭하는 동안도 그랬고 시종일관 정말 그 미소가 떠나지 않는 모습을 느낄 정도로 그동안에 역설적으로 좀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 좀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또 동료들한테 그 와중에 또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칭찬을 다 해줬어요. 그래서 포수 정보근에게도 특별히 고마움을 나타내면서 정보근은 숨은 영웅이다. 경기 초반 상대 투수 서포이드에게 많은 공을 던지게 하며 안타를 쳤다. 20살 어린 선수이지만 경기 집중력이 뛰어나고 흐름을 잘 파악한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인 나온다. 호흡이 잘 맞고 그에 대한 신뢰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진짜 보살이라고 생각한 게, 자기가 선발 등판에서 정보근 선수가 방망이에서 도움을 1도 주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날의 이런 승리에 대해서 또 공을 돌려주는 모습이 정말 좀 성숙한 모습이라고 정말 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또 그 8위 경기에서 홈런을 기록한 전준 선수에게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다. 배트 플립이 워낙 인상적이다. 오늘 배트 플립도 머릿속에 남을 것 같다면서 좀 웃음꽃을 피우면서 또 칭찬해준 모습 보였습니다. 사실 정말 이렇게 뭐랄까 좀 원망을 해도 사실 할 말이 없는 정도의 이런 야수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59일 만에 거둔 승리에서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은 모습에서 얼마나 이 성숙한 사람인가 이런 걸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승을 거두게 된 거 굉장히 축하를 하고 앞으로는 이제 3승, 4승 쭉쭉쭉쭉 연승을 달려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진 얘기는 이대호 선수의 한미 통산 17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 기록과 동시에 2,500안타까지 달성을 했어요. 이렇게 격검사가 이제 달성이 됐는데, KB리그 통산으로는 12시즌 연속 10홈런이고 이것은 이제 KBO에서는 9번째 기록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의미가 있는 거는 상위 리그인 한미일 리그를 다 합쳤을 때 17시즌 연속 10홈런을 달성을 한 건데, 일단 일본 리그에 진출했던 12년부터 15년까지 오릭스 소프트뱅크에서 4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쳤고, 뭐 이 동안은 20홈런 이상을 계속 쳤고, 사실 NPB에서 거의 최고 수준의 성적을 내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였고, 16시즌 시애틀에서도 메이저리그 시애틀에서도 14홈런을 만들어내면서 이 대기록을 이끌어냈고, 한미 통산 2,500안타도 KBO에서 1,804개의 안타, 그 다음에 NPB에서 622개의 안타, 메이저리그에서 74개의 안타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한 대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KBO 리그 출신을 해외 진출 기간까지 포함해서 17년 연속 10홈런을 기록한 타자는 없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뭐 대단한 대기록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전에 이 기록한 선수들도 보면은 최고가 15년입니다. 장종훈, 양준혁, 최정 선수의 그 KBO 15년 연속이 이제 최고 기록인데, 사실 KBO보다 더 상위 리그인 뭐 일본 리그, 미국 리그에서 기록한 기록이기 때문에 비록 이게 공인되는 기록은 아니지만 인정을 해야 되는 기록이라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의미 있는 건 작년 시즌에 좀 부진을 하면서 에이징 커브에 접어든 게 아니냐, 소위 이제 늙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을 뭐 비웃기라도 하듯이 올 시즌 완벽하게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 달성한 기록을 보고 이대호 선수가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 꾸준히 뛰어서 얻을 수 있었던 기록이 아닐까 싶다. 안 다치고 야구장에서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게 행복하다고 말을 했고 예전보다 성적이 안 나고 있기 때문에 에이징 커브를 겪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야구를 항상 잘할 수 없는 건 아닌가. 좋아진 시기만 바라본다면 에이징 커브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안 좋았을 때보다 분명 괜찮은 부분이 있다. 잘 안 된 부분은 반성하고 노력한다면은 도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노력 중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 시즌 무엇보다 달라진 게 더그아웃에서 굉장히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게 느껴질 정도로 좀 보이고 있는데 주장 민병헌 선수와 베테랑 선수들과 함께 후배 선수들을 이끌어 주력을 하고 있고 또 1루 수비로 올 시즌 출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사실 1루 수비를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명타자보다 그런 상황인데 허문회 감독은 바깥에서 볼 때도 대단한 선수였는데 안에서 직접 보니까 역시 이대호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엄지를 세웠다고 하고 이대호 선수는 감독님이 내 위치와 역할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셔서 솔직히 행복하다. 더 잘 준비를 해야 한다는 도끼가 생겼고 책임감도 커졌다며 내가 수비를 나가면은 다른 선수들이 휴식을 얻고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기회가 생긴다. 감독님도 그런 부분을 원한다며 내가 힘든 것보다 팀과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후배들에게 즐기자란 말을 많이 하고 솔직히 나는 예전에 즐기면서 야구를 못했었는데 여태껏 성적에 대한 부담감이나 압박감이 있었는데 감독님 덕분에 좀 더 편하게 야구할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올해가 이제 4년 계약의 마지막 해예요. 그래서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올해가 마지막 시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하진 않을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해서는 항상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장 내일 다칠 수도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며 매 경기 순간마다 즐겁게 하려고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롯데의 반등도 얘기를 했는데 당장 성적이 안 나오니 주변에선 반심하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감독님은 선수들을 믿고 있고 선수들 역시 자신을 믿고 있다. 분명도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 이대호 선수의 기록을 좀 말씀드리자면 타율 3할 7리 출루율 3할 8푼 5리 장타율 5할 5리로 OPS가 8할 9푼이고 62안타 231타석 202타수 62안타 2루타 10개, 홈런 10개, 41타점 25득점이고 무엇보다 이 송구안은 늘질 않아요. 송구안 늘지 않아서 삼진을 지금 25개를 먹는 동안 본넷수 26개, 그 다음에 몸에 맞는 볼 1개, 고의 사구를 5개를 얻어냈어요. 그래서 이 만 38세 시즌의 선수가 볼 3비 비율이 1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대1에 넘어요. 볼넷이나 이런 사사구를 얻어낸 값이. 그럴 정도로 역시나 이 나이지 않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이 강타자의 요건으로 이 3, 4, 5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타율 3할 때, 출루율 4할 때, 장타율 5할 때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의 그에 근접한 기록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이 클래스는 영원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록을 보여주고 있고 올 시즌 이 비율을 지금 유지를 한다면 시즌이 끝날 때 27홈런의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타점을 111개를 기록하는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좋은 기록이죠. 만 38세의 기록에 이 정도의 성적을 낸 선수가 있었나 싶은데 아무튼 너무 잘해주고 있는 게 너무나 고마운 이런 성적이고 저는 올 시즌 이대호 선수 보면 좀 많이 바뀌었다고 느끼는 게 사람이 성격이 굉장히 많이 좀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땐 사실 이대호 선수가 젊을 때도 그렇고 좀 옛날에는 막 부드럽고 좀 그런 스타일은 아닌 걸로 조금 많이 느꼈거든요. 좀 무서운 선배. 그러니까 좀 올드 스쿨 스타일의 선배라고 좀 많이 좀 느꼈어요. 이렇게 저렇게 비춰지는 모습에서. 그러니까 군기도 작고 좀 무서운 스타일인데 자기 야구를 잘 하고 또 혼내는 만큼 또 잘 챙겨주는 그런 약간 옛날 스타일의 선배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부드러워지고 후배들한테도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예쁘게 대하는 모습을 좀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화면상으로 볼 때나 더가웃에서 모습을 볼 때나 이런 인터뷰를 볼 때도.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굉장히 좀 부드러워진 모습들이 좀 좋아진 것 같고 제가 작년에 이대호 선수가 부진을 할 때 1루 수비를 좀 보는 게 선수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 올 시즌 1루 수비를 많이 보면서 오히려 좀 많이 도움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뭐 팀을 위해서 잘 해주고 있고 사실 올 시즌 계약이 끝나고 나서도 충분히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대호 선수가 45이 돼도 이보다 나은 선수가 우리 팀에서 1루수 지명타자 포지션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뭐 최소한 2년 정도는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우승은 못해도 한국 시즌 제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KBO 올타임 레전드급의 선수가 한국 시리즈도 못 가보고 은퇴를 한다는 게 사실 참 웃긴 일이잖아요. 더구나 상위 리그인 그 일본 리그에서도 우승을 연거푸 경험을 했는데 참 그러지 못한다는 건 참 슬픈 일이기 때문에 아무튼 더 이제 활약을 하고 최소한의 준우승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대호 선수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안 좋은 얘기를 좀 할 텐데 제발 틀리기를 바라는 허문회 감독 지지 철회 선언입니다. 우선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게 7월 7일 경기가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인데 이날 경기가 6대7로 끝내기 패배를 당했는데 사실 이 경기가 제가 전반적으로 정말 총체적 난국이라고 느낀 게 일단 뭐 역전에 제역전 엎치락뒤치락 하는 경기였고 소위 이런 경기를 병림픽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명경기가 아니고 둘 다 못하다 보니까 경기가 안 끝나요. 그러니까 못해가지고 상대가 못해서 점수를 냈는데 그거보다 더 못해가지고 동점이 되고 근데 그거보다 못한 거 받고 못한 거 받고 못한 거 받고 이런 느낌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다가 결국 최악의 못한 기용이 나오면서 끝내기 홈런을 맞고 진 건데 이 꼬이기 시작한 게 제가 봤을 때는 난 11회 송강민 선수가 송강민 선수가 동점 적시타를 치는데 여기서 일단 1루 주자가 3루 오버런을 했어요. 3루를 돌면서 오버런을 3발이나 했는데 이거를 사실 오버런 주자를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이거를 3루수 김동환 선수가 수비 포메이션에 이상한 데가 있었거든요. 3루 베이스 커브를 안 들어가고 그 3루 넘어 그 약간 잔디 넘어간 라인까지 있었던 바람에 충분히 잡았어야 되는 상황에서 못 잡으면서 이게 꼬이기 시작을 했고 여기서 깔끔하게 잡았으면은 사실 투수도 좀 더 아꼈을 거고 뭔가 그 끝내기 맞은 박시영 선수의 공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였고 사실 1점 차, 그러니까 역전한 2점 차에서 진명호, 박시영 선수가 나오는 게 과연 최선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박시영 선수가 이기는 1점 차에서 나올 선수들이 아니거든. 지금 두 선수 다 9점대 기록하고 있고 진명호 선수 올 시즌 사실 지난 시즌 많은 활약을 하면서 많이 좀 무리를 했고 사실 올 시즌 좀 쉬어가는 해라고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교형을 했고 결과는 선두타자 그 어처구니 없는 보이 내기로 선두타자 내주고 또 점수를 독점을 내주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조금 무리를 해도 김원중 선수를 10회 11회 이제 멀티이닝 시키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안 그렇게 하면서 투수 다 쓰고 끝내기 역전 홈런 받고 경기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가 사실 다음 날에 이겨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은 하나한테 수입 내주고 이 팀이 리그가 시즌 망하는 결과가 나올 뻔한 그런 위기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앞에 진즉에 9회 구승민 선수 나왔는데 구승민 선수가 9회 10회에 멀티닝 끌고 나갔어야 되기도 해 당초. 그래서 이 복합적으로 굉장히 총체적 난국이었고 김원중 선수가 그렇다고 뭐 무리를 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22개 던지긴 했는데 7회 등판이 지난 5위 사직 SK전 유일했어요. 그래서 멀티닝을 가도 되고 아니면 한두 타자만 더 잡고 바꿔서도 되는 상황인데 굳이 이렇게 칼같이 바꿀 이유가 사실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계속 느끼는 허문회 감독이 큰 틀에서는 운영을 잘 하고 있지만 너무 미래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초보 감독들이 많이 먹는 욕이 좀 조급증이다. 한승 1승 1승에 급급해가지고 투수를 갈아 넣는다. 이런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너무 과도한 생각으로 너무 멀리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를 보고 대비하는 건 좋지만은 그 멀리 보고 대비하는 것과 당장에 조금 뭐랄까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의 간극을 좁혀 나가는 게 감독 경험이 쌓이면서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 12회말이 정말 최악이었는데 어렵게 6대5로 재역전을 했어요. 허희 선수가 적시타 치면서 어렵게 역전을 했는데 박시영 선수가 그대로 나옵니다. 벤치에는 강동호 선수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선두타자 좌타자 강경학 선수를 승부를 하는 건 맞는 상황인데 본예 출루를 하고 우타자 오선진 타석이면은 남아있는 투수 강동호 선수가 나왔어야 돼요. 여기서 나와서 강동호 선수가 맞아졌으면 욕은 못해요. 왜냐면 할 수 있는 수를 다 썼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우타자 상대로 지금 피안타율이 5할이 넘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박시영 선수가. 근데 사실 이 상황에서 우타자 오선진 선수 상대로 기용을 한 거는 요행을 바란 걸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데이터를 중시해가지고 박시영 선수를 그 좌타자 스페셜리스트로 기용을 하고 있다면 타자 상대로 답이 없는 것도 보고 기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또 보지 않았던 것이죠. 보지 않으면서 이 경기를 이제 말아먹게 되는데 경기 흐름상 도저히 질 수 없는 경기였거든요. 왜냐면 하나의 그런 그 못한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역전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꾸역꾸역 또 그
점수를 내준 투수를 기용을 하면서 점수를 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아 정말 이건 좀 심각하다, 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고 지금 같은 모습이면은 감독님한테 대한 지지를 좀 보낼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올 정도였고, 무엇보다 근데 또 앞에 이대호 선수 인터뷰에 있었듯이 선수들과 관계 진짜 좋거든요. 진짜 좋은데 모르겠어요. 이게 뭐랄까 운영이 이 정도로 안 되는데 선수들하고 관계가 이 정도로 좋기도 참 어려운데, 이 뭐랄까 사람은 참 좋은데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람만 좋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참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기사 중에서 현 상황을 굉장히 잘 평가를 한 게, 지금까지 얻어낸 결과물에서 허문회 감독이 얼마나 빨리 답을 찾느냐가 관건이다.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승률이 지금과 같은 5할 밑으로 떨어져 6월 초입을 생각해보면 그때는 자신이 공헌한 30경기에 앞서서 벤치 개입과 2군 콜업 등의 변화를 꾀했고, 이를 통해서 6월 초반 6연승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이 첫 번째 변화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 변화가 힘을 의미로 현 시점에서 다음 스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결단과 성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전 체력 안배와 마운드 운영법, 타준 구성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이런 얘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위기에는 잘 벗어났어요. 어느 정도. 근데 지금 두 번째 위기에서 조금 뭐랄까 망설이거나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뭔가 행동을 가져갔을 때 올 그런 비난이나 악효과들을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랄까 결국 감독 본인이 헤쳐나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감독한테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에 뭔가 이런 7월 7일 경기에서 이런 날려먹은 걸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야만 하고, 그 다음 외부 소통에도 과감해질 필요가 있는 게, 사실 선수단과의 소통은 올 시즌 밝은 더그아웃 분위기에서 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벤치를 벗어나고 언론 인터뷰에서 뭐 반쪽짜리 30경기 마이너스 7경기까지 괜찮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스스로 고립시키는 결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정직한 워딩이 오히려 그 언론에서 허문회 감독이 굉장히 좀 좋은 사냥감으로, 좋은 먹이로 생각하게 만들고 있는데, 자신의 철학과 메시지 좀 더 세련되고 명확하게 밝힐 줄 아는 그런 인터뷰 스킬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전히 롯데를 향한 시선은 우려보다 기대가 많고, 그래도 아직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여전히 잘 버티고 있지만 뭐랄까 한 최소 5경기 정도는 허문회 감독의 이런 뭐랄까 망설임이나 잘못된 기용으로 날렸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런 더그아웃 분위기 잘 만들고 팀을 잘 갖고 나가서 지금의 모습을 만든 걸 수도 있지만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그거를 스스로 억제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뭐 여론을 보면 허문회 감독 거의 뭐랄까 거의 뭐 죽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온 수준인데, 그렇게까지 욕먹을 상황은 사실 아니지만 이런 7월 7일과 같은 경기 운영을 절대로 넣으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면 사실은 진짜로 좀 진지하게 이 감독님으로 계속 끌고 나가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모르겠어요. 일단 이런 경험치들이 쌓이면서 조금 더 피드백이 되고 두 번째 위기에서 두 번째 해결책이 빠르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정리를 하고, 오늘의 저의 허문회 감독의 지지 철회 선언이 다시 철회될 수 있기를 기원을 하면서 오늘 마무리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유튜브 댓글 중에서 약간 허 감독 쉬더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달리고 있는데,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팀 감독님인데 뭐 욕을 한다고 뭐가 그렇게 바뀌겠습니까? 다시 잘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또 다음 주 한 주도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까지 오늘 얘기는 마무리를 해보고 다음 주에도 좀 더 좋아진 모습을 얘기할 수 있길 바라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육동 야구에서 저는 우피였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봐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